안녕하세요. 그당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따라온 이상한 것에 대한 이야기네요. 처음 제보 주시는 분이신데 닉네임 공개는 원치 않는다고 하셔서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별다른 설명은 따로 안 해주셨는데 내용으로 보면 오랜만에 한국 배경인 것 같고 아주 직관적으로 소름 끼치는 요소들이 톡톡 때리는 것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걸 어디에 써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올릴까 말까를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망설였고, 나도 이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지 아니까. 극성맘의 흔한 호들갑?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우리 애가 소름 끼치는 이상한 말을 해요. 대체 뭘 본 건지 무섭네요. 그래, 나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뭔가 잘못됐고 이 얘기를 들은 친구 한 명은 나를 미친년 취급했지. 그래서 지인에겐 도저히 할 용기가 나질 않아서 이렇게 글로 쓰게 됐다. 내 딸 유라는 약 6주 전 새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동네 입구 옆에 있는 작은 곳이고 꽤 오래 운영된 데다 가족이 운영하는 곳. 선생 몇 명과 원장으로 구성되었지만 거의 모든 일은 원장이 직접 처리하는 듯 했지. 처음 갔을 땐 정말 괜찮아 보였다. 유라도 원장을 좋아했고 선생들은 뭐 큰 영향이 없는 듯 했다. 거길 고른 데엔 다른 것보다 그게 정말 컸다. 지난 1월에 다른 곳을 데려갔을 땐 유라가 장장 45분 내내 울어댔으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자마자 장난감 주방으로 가는 걸 봤을 때 난 주차장에서 거의 울 뻔했다. 드디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지. 처음 몇 주는 모든 게 다 괜찮았다. 유라는 옷에 물감을 묻혀오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에 오곤 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그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걸 처음 알아차린 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다. 유라는 카시트에 앉아 혼잣말처럼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원래도 종종 조잘거리곤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 듣고 있자니 평소의 옹알이랑은 달랐다. 나도 처음 듣는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다. 할룸 아니면 하룸. 4살짜리의 발음이라 정확히는 모르겠다. 어딘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원장님이 가르쳐줬다고 했다. 차분해지는 원모임이라나? 뭐라나? 아, 그래, 뭐 살짝 이상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냥 노래나 숫자놀이 같은 데서 나온 말이겠거니 했다. 전엔 한동안 왜라는 단어만 하루에 400번씩 말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냥 또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고 정말 별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부터 생각이 바뀌었다. 도무지 멈추질 않았다. 저녁 먹을 때도, 목욕할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까지도 그저 조용하고 일정하게 할룸, 할룸, 할룸 하고 중얼거렸다. 가만 듣고 있으면 약간 소름 끼치는 중얼거림이었다. 생전 그런 적 없던 애가 거의 무슨 리듬을 맞추는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큰 소리도 아니었고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다. 근데 아마 그 점 때문에 더 신경 쓰였던 것 같다. 이제 4살짜리 평소 정신이 그렇게나 산만하던 아이가 너무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오후, 그날은 내가 평소보다 더 일찍 데리러 갔던 날이다. 날씨 때문인지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헌데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아이들은 무슨 합창이라도 하듯 다 같이 그 말을 하고 있었다. 놀이를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애들끼리 노는 느낌이 아니었으니까. 웃음도 없고 들뜬 기운도 없었다. 그냥 무미건조하고 일정한 목소리로 다 같이 똑같은 단어를 말하고 있었다. 이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내가 아이들이 모인 큰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적게는 2살에서 많게는 5살쯤 되는 아이 7명이 카펫 위에 둥글게 원을 이루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전부 다. 그리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소름 끼치는 광경일진데 아이들은 거의 완벽하게 박자를 맞춘 채로 할룸, 할룸, 할룸 그 단어를 내뱉고 있었다. 잠깐 벙찐 상태로 그 모습을 보다 주위를 살피니 원장도 아이들의 뒤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사람도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배터리가 나간 목각 인형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버렸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재본다면 아마 10초쯤이었겠지만 그 10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내 시선을 느낀 건지 원장이 한순간 눈을 뜨고 나를 보더니 무슨 스위치라도 켜진 것처럼 손뼉을 치며 자, 친구들,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하고 밝고 경쾌하게 말했다. 그러자 아이들도 정신을 차린 것처럼 돌아왔다. 갑자기 여느 아이들처럼 웅성거리며 뛰어다니고 소리쳤다. 그리고 내 딸 유라는 내게 달려와 다리를 안더니 자기가 만든 공룡을 보여줬고 한순간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게 이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유아 명상 같은 그런 거. 검색해보니 그런 프로그램도 실제로 있다고 했다. 그게 무슨 단어를 중얼거리는 건 아니긴 했지만. 아무튼 찜찜하긴 했으나 따질 만한 이유가 없어서 그냥 넘겼다. 그리고 그건 큰 실수였다. 지난주 새벽 2시쯤 베이비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유라의 목소리에 잠이 깼다. 할룸, 할룸, 할룸. 똑같은 속도, 똑같은 무미건조한 톤. 너무 놀라서 확인하러 달려가 보니 유라는 방 한가운데 서서 방 구석을 보고 있었다. 문도 아니고 침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구석. 딸기무늬 잠옷을 입고 벽 2개가 만나는 지점을 바라보며 유라는 무미건조하게 그 단어만을 내뱉고 있었다. 이름을 불렀다. 반응이 없었다.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었더니 그제야 아이가 멈추고 돌아서서 날 올려다봤다. 그리고 유라가 내게 말을 건넸다. 헌데 그건 분명 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말하는 박자도 이상했고 심지어 말투도 이상했다. 그가 거의 다 왔어.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유라는 그렇게 말하곤 갑자기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뜬금없이 울음을 터뜨렸고 안아달라고 했다. 왜 자기가 서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난 밤을 지샜다.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원장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냥 그 차분해지는 원모임인가 뭔가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헌데 내 말과 함께 잠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아, 그거요? 그거 그냥 호흡 운동 같은 거예요. 그게 점심 먹고 아이들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집중력도 늘고. 어딘가 그럴싸한 말이긴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호흡 운동처럼 보이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내게 언제든 와서 봐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목요일에 반차를 냈다. 일부러 딱 점심 먹고 난 이후의 시간 1시에 도착했다. 원장은 어딘가 좀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해놓은 말이 있으니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구석의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가만히 2시간을 지켜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낮잠 시간.
유라는 자기 매트에서 잤고 원장은 내게 소소한 대화를 걸며 커피를 줬다. 여태 걱정하던 내가 미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도 평범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내내 딱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 뒤쪽 벽에 있는 책장. 그게 벽에서 딱 아이 하나 들어갈 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그 틈 사이로 자국이 보였다. 흔한 크레용 자국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한 낙서도 아니었다. 손톱으로 벽을 긁어 새긴 듯한 자국. 가늘고 기분 나쁜 선들이 같은 모양으로 수십 번 반복되어 빽빽하게 그려져 있는 흔적. 하지만 각도상 정확히 무슨 모양인지는 알 수 없었고 그렇다고 이 와중에 가구를 움직여보면서 정신 나간 극성맘 인증을 할 수도 없었다. 그저 그 장면을, 그 흔적을 머릿속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지금도 남아있다. 왜냐고? 금요일 밤, 유라가 부엌 식탁에 앉아 색칠을 하고 있었고 나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 유라가 뭘 저렇게 집중해서 그리고 있나 보려고 다가갔다가 입을 뚫고 나오는 소리를 삼키려 헛숨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유라는 검은 크레용을 들고 있었는데 자기 몸통보다 큰 스케치북 전체를 어떠한 기호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글자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막대 인간도 아니었다. 각지고 반복되는 모양.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언어의 문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내 아이는 그 단어를 줄줄이 빽빽하고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었다. 당연히 평소 아이가 그리는 그림보다 훨씬 정교했다. 그리고 가만 보니 유라가 왼손을 쓰고 있었다. 내 아이는 오른손잡인데. 그건 처음 물건을 잡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랬고 지금껏 왼손을 쓰는 걸 본 기억이 없다. 너무 놀라서 떨리는 목소리로 유라에게 무슨 그림을 그리는 거냐고 물었다. 그의 유라는 고개도 들지 않고 답했다. 그 사람 이름. 누구 이름? 구석에 있는 남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구석을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유라는 언제 고개를 들었는지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왼손에 든 크레용으로 선을 그리다 멈춘 채였는데 그때 나는 그 아이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미소를 보고 있었다. 그건 참을성 있는 미소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마치 내가 따라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얼굴. 고맙대. 아이가 말했다. 연습하게 해줘서. 전신에 돋는 닭살을 무시한 채 나는 아이를 안아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그냥 부둥켜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다. 유라는 갑작스런 내 행동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돌아왔다. 내 아이가. 그 남자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아이는 설명을 못했다. 처음 언제 봤는지도 말하지 못했다. 유라는 그저 그 사람이 착하다고, 그리고 원장님이 그 사람이 올 거라고 했고 자기들은 그가 길을 찾을 수 있게 그 단어만 말하면 된다 라고 했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바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원장이 2차례 내게 전화했지만 둘 다 받지 않았다. 이제 저 여자는 분명 미친 여자가 확실하니까. 그리고 어제 원장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들었다. 정확히 38초 동안 느리고 일정한 숨소리가 들리다가 끊겼다.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다. 월요일 아침,
유라는 완전히 멀쩡해 보였다. 이유식도 잘 먹고 블럭놀이도 했다.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하기에 몇 밤만 참자고 아이를 타일렀다. 그렇게 너무 말짱한 평소 같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건가 싶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놀이 같은 거였는데 내가 혼자 겁먹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유라가 블럭 상자를 쏟아서 방을 치우려고 침대를 벽에서 떼어냈을 때 그걸 봤다. 대체 언제 이런 게 생긴 건지 모르겠다. 유라가 스케치북에 그리던 그 기호를 벽에 긁어 새겨놨다. 크레용이 아니라 손톱으로. 침대 프레임의 뒷면, 아이의 손이 닿는 벽면 전체에 그 이상한 기호가 빽빽하게 줄줄이 새겨져 있었다. 어떤 건 너무 깊어서 손가락에서 약하게 피가 난 듯 갈색 얼룩까지 남아 있었다. 그런데 유라는 지금껏 자기 손이 아프다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푹신한 침대에서 넘어져도 목청껏 울어대는 아이가 말이다. 곧장 연락처를 아는 다른 부모들에게도 연락해봤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단어는 자기들도 알고는 있는데 그냥 동요 같은 건 줄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한 엄마는 자기 아들도 집에서 뭔가를 그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똑같은 기호였다. 완전히 똑같았다. 내 인생에서 어린이집에서 뭔가가 우리 애를 따라 집까지 왔다. 같은 문장을 진지하게 치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하지만 새벽 2시에 4살짜리 아이가 맨손으로 벽에 기호를 새기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남자에 대해 자기 목소리 같지 않은 이상한 목소리로 말하는 걸 달리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기호는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하지만 아직 올리지는 않았다. 그걸 어딘가에 올리는 일 자체가 뭔가 잘못된 일처럼 느껴지니까.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마치 그걸 퍼뜨리는 것 자체가 어떠한 목적의 일부라고 느껴진다. 혹시라도 누군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다면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언어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이 각진 반복 문자를 본 적이 있다면 제발 내게 연락해줬으면 좋겠다. 원장이 그 어린이집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유라의 말 맞다나 구석에 있다는 그게 정말 우리 아이를 따라 집으로 온 건지도. 일단은 내일 경찰서에 갈 생각이지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요즘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수정하고 녹음하면서도 그게 막 느껴지는데 뭔가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이게 실화건 뭐건 그냥 글을 내가 더 써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일단은 잘 억누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